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4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a승 곱하기 5이다. a의 값은,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 관련 질문입니다. 따라서 거듭제곱과 소인수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제곱 관련입니다. 거듭제곱의 문자적인 의미는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국어단 중에 2단이 있습니다.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그리고 2 곱하기 9는 18. 이것을 덧셈기로 표시하면 2는 2 더하기 0과 같고 4는 2 더하기 2와 같고 6은 2 더하기 2 더하기 2와 같습니다. 그리고 18은 2 더하기 2를 9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6은 2를 3번 더했고 4는 2를 2번 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2를 2번 더한 것이 4가 되고 2를 3번 더하면 6, 2를 9번 더한 것이 9. 이것을 2 곱하기 9를 한 이유는 곱셈 정의 때문에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곱셈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더하는 덧셈을 말합니다. 즉, 2 곱하기 3을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합니다. 2를 3번 더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하면,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와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서로 다릅니다. 오른쪽은 덧셈이고 왼쪽은 곱셈입니다. 이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표시합니다. 이것은 곱셈입니다. 곱셈의 정의입니다. 곱셈의 정의와 거듭 제곱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이것을 2의 오른쪽에 3이라고 씁니다. 3은 아주 작겠습니다. 이 3을 지수라고 그러고 이것은 반복해서 곱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2는 3에 비해서 R이 있기 때문에 2를 밑이라고 그럽니다. 읽을 때 2의 3승 또는 2의 세제곱. 그렇다면 거듭제곱은 3만 있는 것이다. 2의 1, 위에 2, 2의 3, 2의 n. 이와 같은 수를 통틀어서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제곱에는 곱셈과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거듭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8은 30이라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구단 4단을 외우면 됩니다. 근데 4는 2 곱하기 2로 표시됩니다. 2 곱하기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32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왜냐? 2 곱하기 4, 4 곱하기 1을 하면 8, 8 곱하기 1을 하면 16, 16 곱하기 2는 32.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2를 제곱하면 2를 2번 곱했으니까 2의 제곱, 그리고 8은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가운데 점은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32는 2를 5번 곱했으니까 2의 5승, 즉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은 2의 5승. 밑이 2의 수를 곱하면 보다 더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표시한다고 그러고 간단히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와 3과 5는 지수인데 지수만 비교하면 2 더하기 3은 5가 됩니다. 거듭제곱의 곱은 밑은 같지만 지수는 덧셈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곱하기 4는 16, 4는 2 곱하기 2, 4는 2 곱하기 16은 8 곱하기 2고 8은 4 곱하기 2고 그리고 4는 2 곱하기 2이므로 16은 2를 4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6은 2의 4승이고 4의 곱하기 4는 4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4는 2의 제곱이므로 2의 제곱의 다시 제곱은 2의 4승과 같습니다. 밑은 2고 지수가 2이니까 지수만 비교해보면 2 곱하기 2는 4와 같습니다. 이 식과 이것은 서로 다릅니다.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익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6은 2 곱하기 3 또는 1 곱하기 6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와 3은 6에 대해서 약수라고 하고 6은 2, 3에 대해서 배수라고 합니다. 약수와 같은 의미는 인수가 있습니다. 즉 약수와 배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1 곱하기 2로 표시할 수 있고 약수는 1과 2입니다. 그리고 3은 1 곱하기 3으로 표시되고 약수가 1과 2입니다. 6의 약수는 1, 2, 3, 6. 2와 3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2개씩 있고 6은 약수와 개수가 4개입니다. 이처럼 1과 자기 자신인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것을 특별히
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6에 대해서 2와 3은 소수이면서 약수입니다. 소수이면서 약수인 수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분해라는 것은 곱셈을 의미합니다. 즉 따라서 6을 2 곱하기 3으로 했을 때 어떤 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는 4 곱하기 3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3의 약수는 1과 3이지만 4의 약수는 1, 2, 4,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 곱하기 3으로 하면 소인수 분해인데 2 곱하기 2가 같으므로 이것을 간단히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이제 소인수 분해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약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를 소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나눗셈. 말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입니다. 24 나누기 2하면 몫은 1, 2 빼주면 4, 2 곱하면 4, 0. 24는 2 곱하기 12, 그리고 12는 2로 나눠주면 6, 12, 0. 6은 2로 나눠주면 3, 6, 0. 이제 3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으므로 해석은 24는 여기 2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여기 2 곱하기 목 3. 나머지가 0일 때까지 나눗셈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2를 3번 곱했으므로 2의 3승 곱하기 3. 이것은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이용하는데 나눈 방법을 24 아래쪽에서 써서 2로 나눕니다. 1은 2, 0이니까 4, 12는 2의 6, 12, 6은 2의 3. 따라서 24를 2, 2, 2, 3,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과 같습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를 2 곱하기 12로 표시하고 12는 2 곱하기 6, 6은 2 곱하기 3. 그래서 24를 해석하는 것은 2, 2, 2, 3. 2의 3승 곱하기 6. 마지막 네 번째로 24를 조금 큰 수로 나눕니다. 4 곱하기 6.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따라서 24는 여기 2, 2, 2, 3. 2의 3승 곱하기 3입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에서 40을 소인수 잘 해놨습니다. 40은 2 곱하기 20. 2 곱하기 2는 4니까 20은 2 곱하기 10. 10은 2 곱하기 5. 이것도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40을 소인수분해 결과는 여기 2, 2, 2, 5.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해석은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3승 곱하기 5. 이것이 문제에서 2의 A승 곱하기 5라 했으므로 2의 A승 곱하기 5. 같다고 했으니까 5, 5 같고 A는 여기는 3. 따라서 정답 A는 3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A가 2일 때 5A-1의 값은 문자식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문자식이라는 것은 문자 곱하기 문자 또는 문자 곱하기 숫자로 된 식을 문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식과 사칙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 문제를 풀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단 중에 2단이 있습니다.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9는 18. 여기에서 2는 바뀌지 않지만 1에서 9까지는 바뀝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도 2에서 18까지 바뀝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뭐를 간단히 쓰는 방법은 2 곱하기 x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문자와 숫자 사이 있는 곱셈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것을 2x, 2x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배웠던 9구단 2단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결과는 2 곱하기 1에서 2, x가 2면 2 곱하기 2를 의미하므로 4, x가 9면 2 곱하기 9를 의미하므로 이건 18. 9구단 2단을 간단히 표시하면 2 곱하기 x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칙의 연산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칙 연산이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반영된 식을 말합니다. 이게 괄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세 번째, 덧셈과 뺄셈이 있으면 덧셈, 뺄셈 순을 합니다. 괄호를 먼저 푼다는 것은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있으면 3 더하기 4를 먼저 하고 그 다음 2로 곱합니다. 이것은 2 곱하기 7, 14. 만약에 어떤 학생이 2 곱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5로 한다면 이것은 틀린 결과가 됩니다. 순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나누기 2. 순서는 2 곱하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2. 2 곱하기 4는 8, 8 나누기 2는 4. 이것은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따라서 2 곱하기 2는 4. 이와 같이 계산해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동순이라고 합니다. 곱하기가 계속 연속해 있을 때 곱하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덧셈 뺄셈이라는 것은 3 더하기 4 빼기 2. 계산할 때는 3 더하기 4를 먼저 하고 7 빼기 2, 5입니다. 그렇지만 뺄셈은 더하기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 똑같이 덧셈 기고 있으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 하면 2, 3 더하기 2, 5. 이것도 같은 순서 동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5a-1이라는 것은 5 곱하기 a-1. 예를 들어서 이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9구단 5단과 같습니다. 5 곱하기 2니까 a가 2이므로 이것은 5 곱하기 2-1. 곱셈과 뺄셈이 있으므로 곱셈을 먼저 해야 되니까 10 빼기 1, 10에서 1을 빼면 9.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1차 방정식 3x-2는 4의 h는 1차 방정식 관련입니다.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방정식인데 미지수, 변수의 차수가 1차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x-2는 4라는 방정식이 주어질 때 x 값이 2이면 좌변은 2-2, 0, 우변의 4와 다릅니다. 이때 2는 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식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가 6일 경우 좌변은 x-2는 6-2, 4. 그리고 우변과 좌변이 같습니다. 이 식은 참입니다. 참일 때 x값을 해라고 합니다. 이 식을 보면 x는 x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이므로 이것을 x 미지수 변수 x의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 존재합니다.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표시는 x-a는 0 또는 x는 a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x-2는 4에서 양변에 4를 빼주면 마이너스 4를 대주면 마이너스 4를 더한다는 것은 4를 뺀다는 것 같습니다. x-2 마이너스 4는 4 마이너스 4 우변에 4-4는 0이 되므로 x-6은 0 이와 같은 꼴로 줍니다. 그것은 양변에 6을 더하면 x는 6과 같습니다. 따라서 1차 방정식 형태는 이와 같이 줍니다. 만약에 0 대신 y는 x-1로 표시하면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집니다. 이때 a는 상수이므로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집니다. 이것은 1차 방정식 아닌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1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진 방정식이 x-2는 4 푸는 방법은 x는 a꼴로 만들어주면 해가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2를 대주면 좌변식은 x-2 더하기 2가 되고 우변식은 4 더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와 더하기 2는 0이 되므로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에 4 더하기 2가 6이니까 6. x는 6이 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1차 방정식이 3x-2는 4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x는 a로 바꿔줄 것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2 상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대주면 좌변식은 3x-2 더하기 2는 우변에 4 더하기 2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 되므로 좌변은 3x가 되고 우변은 6. x 앞에 개수가 3이므로 양변에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3x 나누기 3이 되고 우변은 6 나누기 3이 됩니다. 숫자, 문자, 숫자의 계산 방법,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x의 개수는 3 나누기 3, 우변은 6 나누기 3은 2, 3 나누기 3은 1이므로 x는 2가 되어서 원하는 결과처럼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는 2입니다. 참고, 확인하는 방법은 3x-2는 4에서 x 대신 2를 대입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 마이너스 2는 3 곱하기 6이니까 6 마이너스 2, 4. 좌변은 4고 우변은 4입니다.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x는 2는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4번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할 때 기억에 알맞은 수는 정비례함으로 비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란 미지수, 변수, x의 값에 대하여 y 값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x로 주어지면 이것은 함수라기보다는 다항식입니다. 변수, 미지수,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 곱하기 x. 그렇지만 2x-4는 0. 이와 같이 주면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냐? x가 2일 때 참이 되고 x가 3일 때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y는 2x로 주어지면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x의 차수가 1이므로 이것은 1차 함수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 y도 0,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이와 같은 무수히 많은 점들을 좌표 평면 x축, y축에 표시한 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1차 함수니까 직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직선 모양이고 y는 2x. 이때 2는 함수의 기울기고 요점이 원점에서 만납니다. y는 2x에서 x가 0, 1, 2로 증가하면 y는 0, 2, 4 증가합니다. 즉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합니다. 이것을 비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y가 x분의 1로 주어진다면 이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함수를 유리 함수라고 부릅니다. 왜냐? 분모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이고 분수꼴로 주어집니다. x가 1일 때 y는 1이 되고 x가 2면 y는 2분의 1, x가 3이면 y는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즉 x가 1, 2, 3으로 증가할 때 y값은 1, 2분의 1, 3분의 1, y값은 감소합니다. 이것을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례할 때 2 곱하기 2 있습니다. 비례하는 비율이 같을 때 이것을 정비례라고 합니다. 정비례의 특징은 1차 함수의 기울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에서 y가 x에 대해서 정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x가 1, 2, 3, 4, 5로 x 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 값은 4, 8, 12, 기억 20, y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일정해야 이것을 정비례라고 합니다. 1차 함수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1에서 4가 되려면 곱하기 4를 하면 1에서 4가 됩니다. 2 곱하기 4는 8, 3 곱하기 4는 12, 4 곱하기 4는 16, 그리고 5 곱하기 4는 20. 즉 곱하기 4가 일정하므로 곱하기 4는 정비례 값이 되고 이것은 또한 y는 4x란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억의 특함수는 16,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과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각 A의 크기는 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점에서 그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가운데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반지름 R이고 이 거리가 반지름 R입니다. 그렇다면 원은 몇 도일까? 이렇게 회전한 원, 이것을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각은 360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 표시하게 되면 이 지름의 각은 요만큼이 되는데 이것은 원의 중심각의 반이 됩니다. 반이니까 180도, 즉 직선의 각도는 180도입니다. 이것을 4등분하게 되면 4등분하면 요 각은 360 곱하기 4분의 1 나누기 4와 똑같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직각은 90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은 관계는 서로 일치한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서로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면 두 변은 평행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교차한다. 이것을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럽니다. 교차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들이 있습니다. 이 각이 있고 이 각이 있습니다. 이때 직선에 대해서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세모각과 동그라미 각은 180도가 됩니다. 이것은 직선 요 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 문제에서 M, 직선 M이 이루는 각이 A와 40도입니다. 따라서 180도는 각 A 더하기 40도입니다. 따라서 각 A는 양변에 마이너스 40을 대주면 180 빼기 40이므로 140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를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은 입체 도형입니다. 입체 도형은 3차원의 도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좌표 평면상의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의 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은 좌표 평면에서 일정한 점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지름 R이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가로는 X축, 세로 Y축이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원을 다르게 정의하면 한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점에 있는 점에서 360도 회전했을 때 이 회전이 그리는 자취를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A점과 B점은 일정한 거리입니다. B에서 A로 회전했다는 얘기는 위에서 봤을 때 원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보면 원이고 똑같은 식으로 C와 D 거리와 선분 AB가 같으므로 CD도 원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기둥, 네모가 되므로 이러한 입체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라는 것은 입체 도형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평면상에 있을 때는 원이고 3차원에 있으면 입체 도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의 반지름이 R일 때 구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처럼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원본이란 꽃갈 모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길 때에서는 머리에서는 꽃갈과 같습니다. 즉 옆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이지만 아래에서 봤을 땐 원입니다. 이것을 원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각기둥은 정육면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정육면체는 주사위와 같은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같은 건데 높이가 다르면 그냥 기둥, 사각기둥이라고 합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급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올림픽 기간의 경기 시청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이 학급의 학생들 중 경기 시간 시청이 6시간 미만인 학생의 수는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표를 도수 분포표라 그럽니다. 학생 수 1, 4, 7, 5, 3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도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0, 3, 3, 6, 6, 9, 9, 12, 12, 15는 구간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3입니다. 구간을 같게 했을 때 전체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상, 미만입니다. 그래야 3과 3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6시간 미만의 학생은 0, 3, 3, 6입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이 6시간 미만의 학생이니까 모두 5명입니다. 그렇다면 6명 이상의 학생은 6명부터 15시간 다 더해주면 15명. 그래서 모두 20명의 학생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다면 6명 미만의 학생의 비율 계산은 전체 학생 중에 20명 중에 5명, 사전은 분수로 나타내면 이것이 비율이 됩니다. 분자 분모에 5를 나눠주면 됩니다. 5를 나눈다는 것을 약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비율은 4분의 1. 그렇다면 6시간 이상의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 20명 중에 15명. 5로 약분하면 5, 3, 15, 5, 4, 20, 4분의 3. 비율을 2개 더하면 1이 됩니다. 비율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은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기준은 100이 기준입니다. 즉 100이라는 것은 본 문제에서는 20명이지만 이것을 100명을 조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은 비율로 100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분의 5인 4분의 1이 100명이 되려면 분자 분모에 25로 곱하면 100분의 25가 됩니다. 이것을 25%라고 합니다. 또는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더라도 25가 됩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 20분의 15 분자 분모에 5로 곱하면 20분의 75 이것은 75%입니다. 즉 4분의 3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25니까
75가 됩니다. 100분율도 모두 다 하면 100%, 100%는 100명 중에 100명이니까 숫자로 하면 1입니다. 참고입니다. 본 문제는 표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래프상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X축과 Y축 기준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 X축이니까 시간, Y축은 학생 수가 됩니다. 즉 0부터 3까지 3, 1대 1명, 1, 3에서 6일 때 4, 휘컴친 부분이 4, 그리고 6에서 9일 때 7, 9점이면 7,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처럼 만들어주고 Y좌표가 7, 9에서 12까지는 5, 5는 여기쯤 있으니까 5, 그리고 12에서 15까지는 3, 3은 4 아래 있으므로 이렇게 15, 3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조사한 자료를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표로 나타내는 도수 분포표와 그래프로 표시한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의 평균 시간을 조사한다 그러면 평균 시간 계산은 일반적인 평균 2, 3, 4의 평균 2 더하기 3 더하기 4 나누기 3 그래서 3분의 9 3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표에서 구간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평균 계산은 1, 3의 가운데 3, 6의 가운데 6, 9의 가운데 9, 10의 가운데 12, 15의 가운데 12 더하기 15 나누기 2 하면 얘는 2분의 27에서 13.5가 됩니다. 13.5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서 만드는 건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평균은 구간이 짝수일 때 평균 구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분수 3분의 1을 순한 소수로 나타낼 때 순한 마디는 문제 핵심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낸다 그러면 순한 마디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수란 어떤 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선상의 수는 한 점, 0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를 양수, 왼쪽에 있는 수를 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 정수 중에서 0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 0과 1 사이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수의 대수는 빼주면 됩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은 양수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분모가 2, 3이니까 2 곱하기 3. 이 최소 배수는 6을 하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1 곱하기 3, 3. 그리고 3이 6이 되려면 2. 혼자 분모에 1을 곱해야 되니까 빼기 2. 이것은 6분의 1. 6분의 1은 0보다 큽니다. 즉, 이 말은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3분의 1은 다시 4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처럼 0과 1 사이에 그리고 옴수에서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의미는 작은 수의 의미고 수학에서 작은 수라는 얘기는 거리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것은 분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2분의 1의 원래 의미는 1 나누기 2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1 나누기 2를 하면 0.5,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10 나머지 0, 얘는 0.5입니다. 4분의 1은 1 나누기 4입니다.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1 나누기 4 하면 4, 0, 2, 8, 2, 4, 5, 20, 0.25입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1 나누기 5는 0.2, 0입니다. 0.2.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1개, 2개입니다. 이것을 유한계라고 그러고 유한계인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3분의 1, 3분의 1을 살펴보면 3분의 1은 계산하면 1 나누기 3 하면 0.3, 3, 3은 9, 나머지 1. 3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0.333인데 이 개수가 무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6분의 1을 계산해보면 1 나누기 6을 하면 0.16, 40, 66에 36, 나머지가 4, 6이 계속됩니다. 0.166, 6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걸가 무한계이므로 이와 같은 수를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한소수를 순한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3분의 1이 0.333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3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때 3을 순환한다고 해서 순환은 반복을 말합니다.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어떤 수가 0.333번이 반복될 때 이것을 1번씩이라고 그러면 3이 하나가 반복되기 때문에 1번씩의 양변에 10을 곱해줍니다. 그럼 우변은 3.3333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다 똑같이 될 것입니다. 아래식을 2번씩이라 그러고 2번씩에서 1번씩을 빼겠습니다. 왜냐? 소수점 이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10x-x가 좌변이 될 것이고 우변은 3-0이니까 3-0, 3이 될 것입니다. 숫자, 문자 계산식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나오고 빼면 되니까 10 곱하기 x는 3, 10에서 1을 빼면 9x는 3, 양변에 9로 나눠주면 9x 나누기 9는 3 나누기 9, 문자 숫자이므로 9 나누기 9x는 3 나누기 9는 9분의 3, 이건 1이니까 따라서 x는 9분의 3. 첨과 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0.3점이라는 것은 순환마디가 한 개입니다. 이때는 9, 분모는 9, 분자는 순환마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6 같은 이유로 쓰면 이것은 순환마디가 하나니까 9분의 6이 될 것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x를 0.66, 1번씩. 순환마디가 하나이니까 10을 곱해주면 10x는 6.66, 2번씩. 2번씩에서 1번씩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10x-x가 될 거고 우변은 소수점 이하가 똑같으니까 사라질 거고 6-0에서 6이 될 겁니다.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10-1x는 6, 9x는 6, 양변에 9로 나눠주면 좌변은 9x 나누기 9가 되고 우변은 6 나누기 9, 9x 나누기 9는 숫자, 문자, 숫자이므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면 6분의 9는 분수 정의에서 6분의 6 나누기 9, 9분의 6, 따라서 x는 9분의 6이 됩니다. 그것과 이것은 같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주면 1 나누기 3을 하면 0.3. 3, 3은 9, 1, 3, 9, 1. 즉, 3이 계속됩니다. 3이 하나만 반복되기 때문에 이때 순환마디는 3이 됩니다. 0.3, 3을 표시할 수 있고 순환마디는 3,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입니다. 9번입니다. x4승 곱하기 x3승 나누기 x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거듭제곱 관련입니다. 따라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의 정의는 어떤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는 4가 되는데 2를 두 번 곱했습니다. 이것을 2의 제곱이라 그럽니다. 이 2를 지수라 그러고 지수의 의미는 반복해서 곱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3을 두 번 곱하면 3 곱하기 3, 3의 제곱, 3을 세 번 곱하면 3의 3승, 6을 두 번 곱하면 6 곱하기 6은 6의 제곱이고 36이 됩니다. 36은 4 곱하기 9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는 2를 두 번 곱한 것이고 9는 3을 두 번 곱한 것입니다. 1을 두 번 곱한 것은 2의 제곱으로 표시하고 3을 두 번 곱하면 3의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만 비교하겠습니다. 6의 제곱은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표시됩니다. 즉 a 곱하기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곱하기 b 제곱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듭제곱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거듭제곱의 나누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 나누기 4 하면 2가 됩니다. 8은 2의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3승, 4는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2는 2를 한번 곱했으니까 2의 1. 첨과 끝을 비교해보면 2의 3승 나누기 2의 제곱은 2의 1승입니다. 밑이 같고, 즉 밑이라는 것은 지수 아래 있는 수를 밑이라고 그럽니다. 지수만 3, 2, 1입니다. 계산하면 3에서 2를 빼면 1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 8 나누기 4는 2를 분수로 표시하면 8 나누기 4는 4분의 8과 같습니다. 4분의 8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 분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분자 분모를 2로 나눠주면, 즉 2로 약분하면 2, 2, 2, 2. 남는 것은 2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2의 3개에서 2의 2개를 나눠주면 3-2. 2의 개수만 비교했을 때 분자 3개, 분모 2개, 따라서 1개만 남습니다. 결과는 2의 1승과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4승 곱하기 x3승 나누기 x제곱.
4, 3, 2는 지수입니다. 반복하는 횟수를 말하고 아래 있는 x는 미치입니다. 미치에 같습니다. A에서 들었던 2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x 4승 곱하기 x 3승 나누기 x 2승은 미천 똑같고 x가 됩니다. 지수만 곱하기니까 4 더하기 3 나누니까 빼기 2 그래서 x 7 빼기 2니까 5 x 5승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과 지수 거듭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x 4승 곱하기 x 3승 나누기 x 제곱이라는 것은 x 4승은 x를 4번 곱합니다. 둘, 셋, 넷. 그리고 x 3승은 x를 3번 곱합니다. 둘, 셋. 나누기 x 제곱, x를 2번 곱합니다. x 약분하면 남는 것은 x가 5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수로 표시하면 x 5승입니다. 단 x가 0이 아니로 되어 있습니다. x가 0이 아니로 된 것은 x가 0이면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분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은 x가 0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과 같습니다. 10번입니다. 1차 부등식 2x-2는 4보다 같거나 작다를 풀면 1차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부등식과 부등식의 해 그리고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부등식은 부등호가 표시된 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등호는 무엇을 부등호라 하는가? 다음과 같습니다. 같거나 크다, 크다, 같거나 작다, 그리고 작다. 요 네 가지가 부등호입니다. 이외의 부등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2는 부등호가 크거나 작다 표시가 없으므로 이것은 등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x가 2보다 같거나 크다. 이와 같이 부등호가 있으면 이것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미지수 x의 차수가 1차인 것을 말합니다. x가 2보다 같거나 크다 할 때 x는 x의 1승과 같습니다. 이것은 1차 부등식입니다. 만약 x제곱이 4보다 같거나 크다, x의 지수가 2일 때 이것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부등식의 풀이는 등식의 풀이와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직계산 중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식에는 양수를 곱하든 엄수를 곱하든 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등식에서 엄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x가 4보다 같거나 크다. 2는 양수입니다.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x 나누기 2는 4 나누기 2와 같다. 같거나 크다. 따라서 숫자의 계산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x 4 나누기는 2이므로 2 나누기는 1. 따라서 x는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됩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2x가 4보다 같거나 클 때 마이너스 2는 음수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x 나누기 마이너스 2.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서 4 나누기 마이너스 2. 숫자, 문자, 숫자이므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 부동 방향 4 나누기 마이너스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마이너스 2분의 4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2는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6입니다. 6은 4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2는 4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이 부등호의 해가 안 됩니다.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x가 4보다 같거나 클 때 양변에 2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같거나 큽니다. 2보다 같거나 큰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에 참이되므로 이것은 부등식의 해라고 표시합니다. 등식의 해와 부등식의 해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에서 2x-2는 4보다 같거나 작다. 이것을 x는 네모보다 같거나 작은 형태로 바꿔줄 것입니다. 상수가 있으므로 상수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더합니다. 2x-2 더하기 2. 같거나 작다 4 더하기 2.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 되므로 좌변은 2x, 우변은 6. x의 개수가 2이므로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개수와 숫자 2x 나누기 2는 6 나누기 2, 6 나누기 2는 3. 따라서 우배는 3이 되고 좌배는 숫자, 문자, 숫자의 나눗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2 나누기 2는 1이 되므로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값이 3이면 2x-2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3-2, 6 2는 4. 4는 4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해가 됩니다. 그러나 x가 1일 때, 3보다 같거나 작은 x가 1이 아니고 4일 때, 4일 때는 2x-2는 2 곱하기 4-2, 8 마이너스니까 6. 6은 4보다 같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6은 4보다 큽니다. 따라서 x는 4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도 부등식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을 수직선을 표시하면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 포함은 x랍니다. 3보다 같거나 작은 것은 수직상의 왼쪽에 있으므로 지금 빗검친 부분은 본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11번입니다. 함수 fx는 3x에 대하여 f-2의 값은 이것은 함수 값을 의미합니다. 1차 함수와 함수 값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집합 x의 원소가 1에서 2, 9까지 있고 y 집합의 원소가 2, 4, 6, 18까지 있습니다. 1에서는 2를 연결하고 2에다 4를 연결하고 9에 18을 연결합니다. 즉 1에는 2에 연결하고 2에는 4에 연결하고 3에는 6에 연결하고 9에는 18을 연결합니다. 이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식은 2 곱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9는 18과 같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9구단, 2단 9구단과 같습니다. 고교적으로 표시하면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9는 8. 즉 앞에 2는 동일합니다. 2 곱하기 네모는 2단입니다. 이때 네모를 x로 표시하면 2 곱하기 x는 2x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 문자를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9단, 2단과 같게 됩니다. 이것을 y는 2x로 표시하면 x의 1차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기 때문에 영어로 function, 이거 펑크셔널 그러고 괄호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f 함수인데 어디 함수냐? x에 관한 함수다 라고 표시합니다. 즉 x 대신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이니까 2, x 대신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니까 4, 그리고 x 대신 9를 대입하면 2 곱하기 9니까 18, 9구단 2단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칙 연산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칙 연산의 순서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괄호 있는 것을, 괄호를 없애는 것을 괄호를 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괄호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1을, 괄호를 푸는 방법은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시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셈에서는 곱한 순서를 앞뒤를 바꿔도 됩니다. 곱하기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1. 예를 들면 2 곱하기 2라는 것은 2 더하기 2와 같고 2 곱하기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2를 3번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수 마이너스 1에서 곱하기 1을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 한 번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이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와 같습니다. 곱셈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두 번 더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은 0 빼기 1.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더하기 0 마이너스 1. 0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수 정의는 2는 1 더하기 1, 3은 2 더하기 1로 자연수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양의 정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0, 음의 정수는 자연수와 같이 정의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1은 0에서 1을 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됐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것은 어떤 수의 값이 같고 0과의 거래가 같고 그리고 부호가 반대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부호가 바뀌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1과 같고 이것은 1로 정의합니다.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이 부분은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괄호 위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것은 모두 다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은 그냥 1입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이것만 잘 외워두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함수가 fx로 주어졌습니다. 3x, f-2의 값은 이 문제와 3x에서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3x에서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풀이 방법도 똑같습니다. x의 함수 fx가 3x, 즉 이것은 3 곱하기 x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f-2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 3 곱하기 2는 6이고 마이너스 부 하나만 있으므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즉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왜냐? 3 곱하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입니다.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얘는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은 크기는 같지만 부호만 바뀝니다. 마이너스 6.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 1번입니다. 참고로 다항식 3x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3x는 3 곱하기 x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이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6 곱하기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6. 똑같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선분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80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이등변 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랑 말 그대로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등변은 변이 같다는 것입니다. 몇 개가? 2개가. 즉 변의 길이가 2개가 서로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A, B, C일 때 A, B, A, C 변 2개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아랫각, 이것을 빗각이라고 그러는데 각 B와 각 C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왜냐? 선분 A에서 각 선분 BC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각이 직각입니다. 요걸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H와 그리고 삼각형 ACH 표시할 때는 각각 대응된 점을 갖게 해야 됩니다. B컴침 삼각형과 요 B컴침 삼각형이 서로 같다는 것은 각 A, 각 B, 각 C, HH 요가 있고 이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같고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이 같습니다. BH와 선분 HC가 같습니다. 결국 이 삼각형, B급진 삼각형과 이 B급진 삼각형은 서로 합동관계가 성립합니다.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합, 삼각형 ABC에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각 A가 80도라 그랬고 각 B가 X이면 각 C도 X가 됩니다. 왜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서로 밑각은 각 B와 각 C를 밑각이라고 그러는데 밑각은 서로 같습니다. 이 사실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X가 2개이기 때문에 2X가 될 것이고 2X 더하기 80은 180이 됩니다. 양변에 85를 빼주면 2X 더하기 80 빼기 80은 180 빼기 80이 되어서 좌변에는 80과 80이 없어지고 2x가 남고 우변은 180에서 80을 빼니까 100만 남습니다. 그리고 x의 개수인 2로 양변 나눠주면 2x 나누기 2는 2 나누기 2 곱하기 x와 같으므로 우변은 100 나누기 2. 따라서 좌변에 x만 남고 우변에는 100 나누기 2라면 50이므로 각 x는 50도입니다. 그리고 각 c도 50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구입니다.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ABC 그리고 A 선에서 선분 BC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거리와 이 거리 같고 이것은 직각입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HC를 지나는 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접원이라 그러고 이 원의 지름은 선분 AC가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쯤. 왜냐? 원에서 중심각과 원주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심각은 항상 원주각 곱하기 2배가 됩니다. 즉 삼각형 AHC가 외접원이 생겼으니까 요거는 중심각이 되고 요 각은 원주각이 됩니다. 원주각이 90도이므로 중심각은 180도입니다. 각이 180도인 것은 직선밖에 없으므로 선분 AC는 원의 지름이 됩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 AC의 총점을 각각 MN이라고 하자 선분 BC의 거리가 12cm일 때 MN의 거리는 직관적으로 보면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M이 AB의 가운데 있고 N도 AC의 가운데 있습니다. N에서 선분 BC의 가운데쯤 한 점에 대해서 선분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 점을 K라고 했을 때 선분 BM과 선분 KN은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하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분 BK 거리와 선분 KC의 거리가 서로 같게 됩니다. 그리고 선분 BN은 선분 BK의 거리와 같으므로 결국 선분 MN은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와 같습니다. 이것은 선분 BK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2하면 6입니다.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닮은 비입니다. 닮은 비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았을 때 어떤 비율로 닮았는지 닮음의 정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는 서로 닮았습니다. AM 대 MB가 1대1이고 AN 대 NC가 1대1입니다. 그렇다면 AM 대 AB는 1대2가 됩니다. 그리고 AN 길이와 AC 길이의 비는 이것도 1대2가 됩니다. 따라서 선분 MN의 거리와 선분 BC의 거리는 1대2가 됩니다. 그리고 선분 MN의 거리는 X이고 선분 BC의 거리가 12입니다. X 대 12는 1대2.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12 곱하기 1은 X 곱하기 2. 이것은 2X는 12.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X 나누기 2는 12 나누기 2. 2 약분되면 X는 12 나누기니까 6. 두 번째, 비율로 구할 수 있습니다. B가 1이 2 되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X에다 곱하기 2 하면 12가 됩니다. 이 X는 12. 따라서 X는 6.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과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을 각각 세 가지이다.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로 거쳐서 도서관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주사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주사위는 정육면체고 면이 6개며 각각 눈금이 수가 1부터 6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위에 나올 수 있는 눈금은 1이거나 2거나 6, 전부 6가지입니다. 만약 눈금 수가 7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 주사위 위에 7이라는 눈금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것은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2의 배수 중에 8이 있는데 8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의 배수는 3과 6, 두 개밖에 없습니다. 9는 6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안 나옵니다. 따라서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확률은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합니다.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입니다. 6가지고 그리고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가 3가지미로 6분의 3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2분의 1, 즉 2분의 1이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부 6가지 중에 3의 배수는 2개밖에 없으므로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이것은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즉 2의 배수가 경우에서 많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보다 많아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은 2의 배수 확률, 3분의 1은 3의 배수 확률. 분모가 2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여기는 3 빼기 2. 그래서 6분의 1. 6분의 1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보다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본 문제는 경우의 수가 각각 두 가지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A, B, C입니다. 문제는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학교까지 1의 길을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각각 A, B, C 다 모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1A, 1B, 1C라고 하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2번 길을 간다고 하겠습니다. 2번 길 가더라도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A, B, C 모두 선택할 수 있으므로 2A, 2B, 2C.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3번을 선택했을 때 3번 길 하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A, B, C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A, 3B, 3C. 이제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9가지. 정답은 9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따져보면 집에서 학교까지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결과는 3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3 곱하기 3은 9이므로 집에서 학교까지, 도서관까지 가는 모든 길은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15번입니다. 3 루트 2는 루트 A일 때 A의 값은 이것은 무리수와 무리식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무리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수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이므로 4입니다. 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이므로 결과는 4 똑같습니다. 플러스 2의 제곱한 것과 마이너스 2의 제곱한 것이 4이므로 어떤 수의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x는 양일 때는 플러스 2, 음일 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 x를 4에 관해서 표시하는 방법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과 루트 4로 표시합니다. 즉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만약 이 기호는 루트라고 읽고 루트 속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일 때 무리수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수처럼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표시한 것은 무리수, 이와 같이 표시한 것은 유리수입니다. 어떤 수가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집합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를 유리수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유리화되지 않는 무리수로 표시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만약 어떤 수 제곱이 해서 8이 되면 이 부분은 제곱이 되지만 얘는 제곱이 안 됩니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근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8은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2의 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이므로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어떤 수의 제곱이 8이라는 것은 그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2 루트 2를 근호 안에다 넣는 방법은 2가 근호 안에 들어갈 때 제곱을 하면 됩니다. 즉 2 루트 2는 루트 속에 2의 제곱 곱하기 2, 2의 제곱은 4니까 루트 8. 다만 유의할 것은 부호입니다. x제곱에서 x를 구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지만 이 상태에서 근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추가되거나 빼거나 하는 부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x제곱이 12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왜? x제곱에서 x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 10인데 루트 12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3. 왜냐?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때 2의 제곱은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떤 수의 제곱이 a라면 당인 a는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표시를 합니다. 양수는 플러스, 음수는 마이너스.
예를 들면 x제곱이 4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표시를 합니다. 자, 주어진 식이 3 루트 2라고 했습니다. 3과 2입니다. x제곱이 9면 x는 양수는 3, 엄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결국 3은 루트 속에 들어갈 때 제곱이 되므로 3 루트 2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은 9, 9 곱하기 하면 루트 18, 괄호 안에, 즉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18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결과적으로 루트 18이라는 것은 18을 인수분해 하면 18은 2 곱하기 9, 3 곱하기 3, 3의 제곱 곱하기 2의 루트입니다. 그러면 3의 제곱과 루트는 상쇄되고 남는 것은 3, 그리고 나머지는 루트 2가 됩니다. 16번입니다. 다항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라는 것은 차수가 높은 다항식을 차수가 낮은 다항식의 곱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문자 곱하기 문자, 문자 곱하기 숫자, 숫자가 그 셈으로 연결되었으므로 이것은 다항식이라고 그러고, 문자가 x이기 때문에 x의 다항식인데 x의 최고차가 2이므로 x의 2차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2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1차 다항식의 곱으로 서로 표시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에 6은 2 곱하기 3, 그리고 1 곱하기 6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와 3은 6에 대해서 약수입니다. 6을 약수의 곱으로 표시하는 것을 다항식에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항식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라는 얘기는 m 곱하기 a 더하기 m 곱하기 b는 m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m 바로 a, b, 중간에 기호 a 더하기 b, 즉 이렇게 표시한 것을 인수분해라고 그러고, m 괄호 a 더하기 b를 ma 더하기 mb로 표시한 것을 전개라고 합니다. m 곱하기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곱 m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를 얼마나 반복한다? m번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풀었으면 a 더하기 b에서 a가 n번 있고 b도 n번 있습니다. 즉 a 더하기 a 더하기 a인데 a를 n번 더하면 이것은 곱셈이 됩니다. 즉 a 곱하기 m과 같습니다. 더하기 b를 n번 더하게 되면 그것은 곱셈의 정의인 b 곱하기 m과 같습니다. 따라서 왼쪽 펜처럼 a 곱하기 m을 순서 바꿔주면 m 곱하기 a 더하기 m 곱하기 b가 됩니다. 처음과 끝을 비교하면 ma 더하기 mb는 m 곱하기 a 더하기 b. 지금 설명한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명했습니다. 등호이므로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수학에서는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 내용은 알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것입니다. 숫자에서 약수를 묶어내는 것입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서 1의 약수는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x제곱 더하기 x, 2x를 x 더하기 x로 나눠줄 겁니다. x가 똑같으니까 이 계산은 x가 되고 개수는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2이므로 2x입니다.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는 x가 공통이므로 x로 묶어내면 x 곱하기 x는 x제곱이니까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 같습니다. x 더하기 1을 묶으면 남는 부분은 요 x와 더하기와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 두 번 있으므로 이것은 x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7 나누기 2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시하게 되면 7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게 몫이고 얘 나머지입니다. 이것을 다항식에 적용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7, 이것을 fx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문자가 x밖에 없고 x의 값에 따라서 이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2를 x-1
또는 x 더하기 1, 그리고 3은 목, 그리고 1은 나머지. 찾아야 될 것은 이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이 되는 x를 하나 찾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이거는 4입니다. 0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x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얘는 1,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면 0입니다. 즉 f-1이 0이란 얘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x 더하기 1로 나눠지고 몫은 qx, 나머지는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누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누면 쓰면 x제곱 더하기 x, 2x에서 x 빼주면 2 빼기 1이니까 2 빼기 1 x 더하기 1, 그러면 x 더하기 1입니다. 네, 1을 곱하면 x 더하기 1, x 사라지고 1 사라지고 0, 나머지가 0입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나누으니까 그럼 몫은 x 더하기 1, 몫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몫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0. x 더하기 똑같으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실제로 공통부분 인수분해보다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fx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서 f-1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찾기만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마이너스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더 편리하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1의 약수가 1, 1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므로 1의 약수 1, 1. 서로 엇갈리게 곱합니다. 그래서 더해줍니다. 1 곱하기 1은 1. 그리고 1 곱하기 1은 1. 대주면 2. 이 2와 x의 개수 2가 같으면 인수분해 된다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할 때는 가로줄 하나 그어서 여기는 x, 여기는 상수. 따라서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x 더하기 1이 똑같으므로 x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이 인수분해 방법은 상수항에 있는 숫자의 약수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인 1의 약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7번입니다. 2차 방정식 x-2 곱하기 x 더하기 3의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3일 때 다른 한 근은 2차 방정식과 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식이 x-2는 0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x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x의 최고차수가 1차이므로 1차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해는 x는 2, 즉 x가 2일 때 이 등식이 참이므로 x는 2가 해가 됩니다. 1차 방정식의 해는 보통 1개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일 때 이것은 x의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x의 최고상의 차수가 2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x는 더하기 2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즉 2차 방정식의 일반 해는 2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는 0처럼 첫 번째 x제곱은 a, 즉 2차 항과 상수항밖에 없습니다. 1차 항이 없는 경우 또는 x 더하기 1의 제곱은 a, 어떤 수의 완전 제곱으로 주어질 경우 이것은 1차 항은 있지만 완전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 그렇지 않고 두 근이 주어질 경우 두 근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근이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에 x값을 대입했을 때 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는 0으로 둘 수 있습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2 곱하기 x-1에 곱하기 x-2는 0. 해는 이 값이 0이 되므로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이 x-2
x 더하기 3은 0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2차 방정식으로 했으므로 2차 방정식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식의 증가하는 방법은 x 곱하기 x니까 x제곱, x 곱하기 3하면 3x, x 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3하면 마이너스 6은 0. 3x와 마이너스 2x는 개수가 3과 마이너스 2이므로 1. 따라서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주어진 것과 문제처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3은 0. 주어진 것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해도 같습니다.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x 대신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승립하는 것입니다.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이 0이라고 했으므로 x 마이너스 2가 0이거나 아니면 x 더하기 3이 0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x 마이너스 2가 0일 때 양변에 플러스 2를 대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상쇄되므로 x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x 더하기 3이 0이라는 것은 좌우변에 마이너스 3을 대주면 3 마이너스 3 없어지므로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해는 x가 2이거나 x가 마이너스 3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한 건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한 건은 2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입니다. 주어진 방정식 x-2 곱하기 x 더하기 3이 0일 때 이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x-6은 0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의 약수는 2, 3이 있고 x제곱의 개수는 1, 1입니다. 엇갈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이므로 2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계산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1 곱하기 3은 3. 두 개 대주면 1입니다. 이 1과 이 x의 개수의 1이 서로 같으므로 인수분해 결과는 x-2, x 더하기 3은 0으로 판정을 합니다. 즉 x가 2일 때 0이고 마이너스 3일 때 0이기 때문입니다. 68번입니다. 이 참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참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는 0과 같이 주어지면 이것은 x의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y를 x제곱으로 둔다 그러면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됩니다. x가 0일 때 y는 0이 될 것이고 x가 1이면 y는 1이 됩니다. 이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미지수가 x이므로 x의 함수인데 x제곱이므로 차수가 2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을 x의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 살펴보면 x가 0일 때 y는 0,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이것도 2차 함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좌표 평면상에 찍어 놓으면 그것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 그래프를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선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x축, y축,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 x가 0일 때 y는 0입니다. x가 1일 때 y도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점 지나고 2차식은 곡선이므로 곡선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려주면 이 그래프는 x제곱의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1은 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은 x축은 가로, y축은 세로, x축, y축, x가 0일 때 y도 0,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 요거 점, 세 점을 곡선처럼 연결해주면 요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즉, 아래에서 봤을 때 오목합니다.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점, 이 점은 특별히 꼭지점이라고 그럽니다. 꼭지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x가 0인데 0보다 작으면서 x로 갈 때 y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면서 원대로 갈 때 y는 증가합니다. 함수의 증가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 또한 x가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갈 때 y 그래프는 증가하고 0을 지나면 y 그래프는 감소합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함으로 이 점에서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증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는 y축의 서로 대칭입니다. x값이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서로 같습니다.
x값이 1일 때와 y값은 마이너스 1로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대칭축 y. y축이라는 얘기는 x값이 0을 의미합니다. x는 0도 일종의 직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x축은 y값이 0이기 때문에 y가 0이라는 직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이란 그래프와 x축 y는 0이란 두 그래프가 한 점 00에서 만납니다. 이 0은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이 잘 주어졌습니다. x가 0일 때 y값도 0, x가 1일 때 y는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2이므로 이 거래가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축입니다. x1이 아니라 y축, y축은 x값이 0입니다. 그리고 위로 볼록하다. 위에서 봤을 땐 오목하고 아래에서 봤을 때 볼록합니다. 점 10을 지난다. y는 2x제곱에 x 대신 2를 대입하면 y는 2 곱하기 1의 제곱은 2입니다. 참고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므로 2, y값이 같습니다. 이것을 서로 대칭인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합니다. 점 1, 2를 지납니다. 꼭지점은 이 점에 잡힙니다. 그래프 모양이 x가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갈 때 y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면서 무한대로 갈 때 y는 증가합니다. 그래프가 감소한 파가 증가. 그래서 이 점은 꼭지점이 되고 좌표값은 x가 0일 때 y가 0이므로 0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 O의 중심에서 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자. 선분 AM의 거리가 2cm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주어진 문제는 중심각, 원주각, 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원주상에 점 A와 점 B가 있으므로 OA의 거리와 OB의 거리가 같습니다. 두 점이 생겼기 때문에 원주상의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선분이 생기는데 이 선분을 현 AB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꼴 둥근 부분을 OAB라고 합니다. O에서 AB상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것은 선분을 하나 그리는데 이 맞는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각이 직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각도 직각입니다.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OA와 선분 OB 거리 같으므로 삼각형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각 A와 각 B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가 같습니다. 이 거리는 공통이고 이게 같으므로 삼각형 OAM과 삼각형 OBM은 서로 합동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선분 AM과 선분 BM의 거리는 서로 같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선분 AM의 거리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BM의 거리도 2가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선분 AB의 길이는 AM 거리 더하기 MB의 거리므로 2 더하기 2에서 4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어느 학급의 학생 5명이 1년 동안 이웃 돕기 행사에 참관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은 보기와 같이 주어진 것을 자료라고 하는데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균, 그리고 중앙값, 또 한 가지는 최빈값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약간씩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의 합해서 자료의 수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즉, 자료의 합인 1, 2, 3, 4, 6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해주면 10, 16. 그리고 자료 수가 5개니까 나누기 5. 나누기 5 하면 5분의 16이 됩니다. 이것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즉,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나열하는 것입니다. 1, 2, 3, 4, 6 나열했습니다. 1과 6, 2와 4, 3. 3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3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면 최빈값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료를 의미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모두 한 번씩만 있기 때문에 최빈값을 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3이었다 그러면 3의 빈도수가 2,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빈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자료에서는 최빈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과 중앙값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분의 16을 계산하면 16 나누기 5는 5, 3, 15, 1, 3.2가 됩니다. 5분의 16은 3.2로 3관 다릅니다. 평균과 중앙값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치할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